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국민 여러분, 얼마나 대한민국에 대해서 걱정과 근심이 많습니까? 지금 외부적으로는 그렇게 대통령을 공격하고 대한민국의 정말 지도체제가 이렇게 흔들리는 것 같아서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본 이 윤석열 대통령의 2년 6개월의 그 대통령으로서의 직무한 것을 보면 대한민국을 견고하게 튼튼하게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일을 잘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2년 6개월 동안 이루어놓은 업적이 무엇인가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합니다. 이분이 또 한 것을 보니까요, 이 K방산산업이나 원자력 이런 것들을 수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미 간의 핵심 기술 및 경제 협력을 강화시켰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 간에서 정말 중요한 기술들 그리고 경제 기술을 굉장히 강화했어요. 2022년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심 신흥 기술을 보호하고 진흥하기 위해서 민관 협력을 강화시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한 것이 뭐냐면 신흥 기술로서는 첨단 반도체, 그 다음에 친환경 전기차와 배터리, 뭐 영어로 하면 배터리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AI, 양자 기술, 그 다음에 바이오 기술 및 제조, 그 다음에 우리가 자율 로봇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공조하면서 우리가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좋은 물건을 만들어내자, 이런 것을 미국하고 같이 협력 강화를 했더라고요. 그뿐 아니라 국민 일상생활에 직결되고 있는 공급망을 안정화하는 일에 서로 협력을 하자. 그래서 조기 경보 시스템 연계 협력을 했고요. 핵심 광물, 반도체, 에너지 등 공급망 안정화, 그 다음에 다변화를 위한 체계적 협력을 함께 하자, 이런 일들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하나 물건 파는 게 아니고 미국과 함께 이렇게 기술이나 경제 협력하는 체제를 민간을 통해서 이루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력 기반을 굉장히 튼튼하게 조성을 했는데, 그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대한민국 국방력을 뭘 든든히 했느냐, 여기 보니까 미국하고만이 아니라 일본, 호주, 영국 등과 공조를 강화했더라고요. 미국을 넘어서 일본, 호주, 영국 이런 데하고 우리 같이 국방을 위해서 같이 공조하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유엔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휴전국 아닙니까? 전쟁하다 잠깐 휴전하자. 그래서 유엔군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엔의 모든 구호물자라든지 무기들이 일본에 다 있고, 유엔사가 조그맣게 여기 있지만 그 유엔사에 대해서 문재인 때 정말 그 있으나마나한 존재로 만들어 버렸는데, 이 윤석열 대통령은 유엔사 가치를 재조명시켰어요. 유엔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재조명시켰고, 국방 백서에다가 주적을 빼버렸던 걸 북한 주적 표현을 부활시켰습니다.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다, 이거를 부활시켰고, 그 다음에 전략사령부를 창설했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 10월 1일 날 우리의 전략사령부를 창설해서 국방을 더욱 좀 이게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되겠다. 그뿐 아니라 국가정보원의 공공 분야의 중국산 IT 장비 전수조사를 했어요. 이 중국의 IT가 들어오면서 여기에 이상한 그 장치들이 돼 있다가 보니까 우리나라 모든 게 이 비밀이 새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IT 장비를 다 새롭게 전수를 조사해서 이제 그런 정보 유출되지 않도록 했던 것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병역 의무자 처우 개선, 그 다음에 군수품 보급을 다양화하는 일에 앞장섰던 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참고로 유엔사의 안보적 가치 재조명이 뭐냐 그랬으면, 여기 보면 유엔사 창설 이후에 3차례 위기가 있었거든요. 공산진영 국제법적 지위 부정,
공세를 했어요. 그래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 과정을 문제시했었고, 그 다음에 북한 군사정전위와 그리고 중립국감위에서 이 유엔사를 갖다가 무력화 시도하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문정부는 종전선언의 희생양으로 이것을 해체를 시도했었거든요. 그런데 윤 정부 이후에 다시 이걸 본궤도에 진입을 시켰습니다. 2023년도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서 한 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의 첫 회동을 했고요. 2023년 11월 14일 날 유사시 참전한다. 워싱턴 선언을 정신 개성을 했어요. 그래서 유엔사들이 전부가 다시 한번 우리 하자. 그래서 이 유엔 안보적 가치 재조명한 거를 이것을 뭐라고까지 하냐면 어메이징 협약이라 이 정도까지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은 하나하나 잘했고요. 그 다음에 다 우리 국민들이 알고 계시겠지만은 한반도 8.15 통일 독트린 발표했죠. 통일을 현실화하겠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8월 15일에 광복 79년을 맞이해서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어요. 3년 내로 자유통일을 이루겠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통일을 분명히 이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통일이라는 자유를 다 넣었어요. 그리고 시대적 변화 현실을 고려해서 3대 통일 비전을 했는데 3대 통일 비전에도 보면 자유와 안전 보장, 그 다음에 창의와 혁신, 세계 평화와 번영의 기여, 이래가지고 3대 통일 비전을 제시했고요. 그 다음에 3대 통일 추진 전략으로 거기도 자유의 가치관과 역량 배양,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에 대응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의 그 반체제 세력을 반드시 우리가 격파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7대 통일 추진 방안으로 7개를 했는데, 첫째가 통일 프로그램 활성화, 북한 인권 개선,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북한 주민의 인도적 지원, 네 번째 가서 국제 한반도 포럼 창설, 그 다음에 남북 당국 간 대화 협의체 설치 등 이런 것을 했어요. 그 저도 지금 뭘 하냐면, 우리가 이 대통령이 자유통일 3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려고 하면 그냥 통일만 하는 게 아니라 탈북자의 지식인들이나 탈북자들을 모아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통일 임시정부를 세우는 것 같이 그분들을 잘 훈련을 시켜서 지금 공산주의에 익숙해져 있는 저들에게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가 어떤 것인지를 잘 훈련시켜가지고 북한이 남북 자유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들에 의해서 훈련과 공산주의를 잘 알잖아요. 북한에 대해서. 이런 것을 훈련을 시켜서 남북이 잘 통일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협의체를 제가 지금 만들려고 탈북자들을 지금 모아서 훈련을 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탈북자를 위해서 후원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한 사람당 이게 10만 원씩 지원을 해줘야 이런 훈련이 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대통령이 이런 것을 하자 하는데, 지금도 저기 독일은 통일됐지만 그 서독 교회들이 동독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도 지원하면서 돕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자본주의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윤석열 대통령은 통일 현실화를 이루기 위해서 뭘 해야 될지를 딱 비전을 제시한 거죠. 이거를 이제 8.15 독도론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원전 르네상스를 선도했죠. 원전 르네상스.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걸 다 원전을 중단시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원전 생태계 완전 정상화 디딤돌을 마련했어요. 윤석열 정부. 그래서 우리가 전기를 공급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했죠. 이번에 알듯이 신한울 1, 2호기 종합준공했고요. 그 다음에 3, 4호기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세울 3, 4호기 등의 원전 건설과 기술 원전에 계속 운전하게 됐고, 해외 원전 수주와 그리고 국내 SMR 건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SMR이라는 것은 작은 원자력 발전소. 그래서 이 아파트를 하나지만 아파트 한 동에
이 원자력 발전소를 이렇게 시설할 수 있는 그런 그 자그마한 그 원자력 발전소가 SMR이거든요. 그래서 관련 자료를 보면은 중국에 지금 뭐 원자력 발전소가 56개고 새로 건설하는 게 25개고 한국은 26개에 2개 더 새로 건설하고 있고 영국은 9개에 2개를 건설하고 있고요. 미국은 94개가 있고 프랑스는 56개, 일본은 12개에 2개를 더 건설하고 있고 체코는 6개. 그런데 지금 이집트에 우리가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원전 수출했어요. 이집트에. 엘다바 원전 건설 기지개 공급을 해서 3조 원을, 그 다음에 루마니아에는 1억 9,500만 유로, 약 2,600억 원짜리 체르나보다 원전, 이런 3중 수소 제거 설비 건설을 해주게 됐고, 그 다음에 미국의 원전 설계 업체 누스, 이것도 지금 프로젝트를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또 체코에는 30조 정도 되는 24조 이번에 합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래가지고 체코에 이 원자력 발전소를 우리가 수출하게 됐죠.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본다면 윤석열 정부가 참 일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한미 공조를 더욱 든든히 하면서도 그것을 넘어서서 유럽까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유엔사를 다시 재창설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복원해 가면서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세워나가고 있는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칭찬받을 만 하잖아요? 대통령 일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보도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전부 다 귀도 먹고 눈도 장님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언론에서 뭐 못한다, 뭐 잘못한다, 뭐 김건희 여사가 어떻다, 이런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대통령 되기 이전의 사건이라든지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의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가지고서 자꾸 그 안티를 위한 안티, 이런 모습으로 가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다음 시간도 이어서 제가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모두가 잘 듣고요, 다른 사람에게도 잘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 정말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격려와 위로와 힘내시라고 화이팅 한번 외쳐주시죠. 윤석열 대통령 화이팅!